미국 이것만은 알고 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7년간 아주관광을 운영해 오고 있는 US 아주투어 대표 박평식입니다. 요즘 여행객은 물론 한국 가는 비행기 편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제일 타격을 먼저 받고 심하게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항공업 그리고 여행업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컨벤션 같은 것도 안 되죠. 저 야구 게임, 축구 게임도 못 하죠. 그러니까 브로드웨이에서 보는 그 극장도 안 되죠. 라스베가스 쇼도 안 되죠. 이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까지는 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 전 세계가 문을 잠가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못 와. 그럼 누구 나라도 못 가. 서로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어도 그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갔어요.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비행기 편수는 적어졌지만 그래도 갔는데 이 한국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을 바꿨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14일간 격리 조치를 해야 돼. 이런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성이든 음성이든 무조건 14일간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다시 하는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예를 들어서 모국 방문을 가고 싶은데 관광을 가고 싶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14일간 격리한다니까 그냥 갈까 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내가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그 경비는 드는 거고 그리고 가서 안전한 데 가서 있겠다 해서 지금 사실 그 소리 소문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피란을 갔습니다. 이거는 그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이게 뉴스로 막 뜨지도 않은 건데 지금 이래 아주 그 따끈따끈한 뉴스 알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그냥 갔다가 한 몇 달 쉬었다 오겠다. 이런 분들. 그 외에도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아주 조용한 데 가서 어디 섬을 하나 아예 사서 빌려서 거기서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만 있다가 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한국도 지금요 가서 그 2주 격리하고 그리고 강원도나 어디 그 남해안이나 전라도나 이런 그 서해안이나 섬에 가서 있다 오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꽤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살 수가 없다.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원웨이 티켓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이민 보따리 싸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는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편이 지금 좀 줄었다가 7월달에 들어서 조금 늘어나죠.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그전에는 아시아나가 낮에만 가고 대한항공은 밤에 가고 이러다가 이제 밤낮으로 서로 조금씩 거의 매일 가는 건 없어요. 그 매일 가는 거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밤낮을 해서 가는데 그 비행기가 꽉꽉 차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에코노미 타면은 그게 1등석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비행기를 한번 타고 싶었는데 못 탔다 하는 분은 지금 딱 타면은요, 에코노미 끊어가면은 그게 바로 1등석이다 하는 거 지금 힌트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책임 못 져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지금.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격리 조치는 어느 기간 동안, 얼마 동안 이루어지나요? 예, 한국에를 이제 가잖아요. 한국에 가면은 14일간 무조건 격리를. 그래서 저희도 아주관광에서 관광공사나 영사관이나 통해서 우리 여행 가는 사람들 여기서 양성이 아니다, 음성이다 하고 판정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냥 관광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봤어요. 근데 무증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14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하면은 자, 격리를 할 때 자기가 자비로 격리를 하는 조건은 3촌 이내에 3촌. 조카 집이나 삼촌 집이나 이모 집이나 또는 자기 어머니 집이나 자기 형제 집이나 이런 데 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그런 가족들이 없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가라는 곳에 가서 보호 격리 조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14일간 하는데 하루에 한 1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5만 원으로 될 거다 이런 말을 지금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항에 내리면은 앱을 준다고 합니다. 앱을 주면은 그 앱에 딱 정리해서 자기 그 여러 가지 연락처 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보건소에서 거의 매일 하루에 2번씩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확인하고, 만약에 전화를 놔두고 집을 나가잖아요. 그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갖고 항상 몸에 쥐고 옆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격리 조치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한국에 갈 건데 미국 올 때 또 격리를 하느냐? No,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혹시 나중에 어떤 정책이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혼여행이라든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꼭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오케이. 자, 지금요. 지금 우리가 언어부터 좀 바꿉시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 하지 맙시다. 다 똑같아요, 조건은. 안 그래요? 근데 뭐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안 어렵나? 다 똑같은 조건인데 출발선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극복하자, 그냥 해나가자, 평소처럼 살다가 보면은 세월은 지나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신혼여행을 격리를 가능한 안 하는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 하와이도 격리 조치를 했어요. 지금은 풀었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알래스카는 아직도 상당히 격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는 잘 찾아야 될수록 우리도 지금은 전문적으로 어디가 좋겠다, 어디가 좋겠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신혼여행인데 깐쿤을 간다 했을 때 호텔에서 그냥 보름, 여름, 열흘 놀다가 쉬었다가 와야 되느냐? 이런 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트립을 갈 때는 그 나라의 어떤 상대방 나라에 격리 조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국도 격리 조치를 하는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좀 예외 상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 방문하는 회사에서 계약서를 보내준다든지 또 무슨 계약을 할 것이다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증명서를 하면은 격리가 없고 일 보고 그냥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신혼여행인 경우에는 백신 나오면 가죠.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서 타주로 이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주에서는요, 막거나 격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뉴저지, 이런 곳, 뉴저지나 뉴욕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봉쇄된다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는 미국인들이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어요. 어디를 가나 오나 뭐 막는다든지 왔으니까 격리해야 된다든지 했는데, 얼마 전에 뉴욕, 뉴저지에서 좀 그런 격리를 했어요. 그건 아주 심했으니까. 근데 그 외에 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큰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해야 되겠는데 호텔이 괜찮을까 걱정을 합니다. 근데 호텔을 걱정하는 거는 옛날에도 했어요. 뭐 배드버그가 나온다든지 가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소독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 호텔들이 자기네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만약에 그 호텔에서 환자가 하나 발생했다 하면은 이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방을 자고 나갔다 하면은 바로 청소를 하고 하루나 이틀간 확실할 때까지 다른 손님을 안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텔들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는 여행업계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는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업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좀 바뀌는 트렌드가 어떻게 돼가냐 하면은 지금 맞춤 투어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 상황이 아마도 이게 백신이 나와도 이런 거 있잖아요. 뜨거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두꺼비 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마도 쉽게 그런 것이 마음이 가라앉을까? 그렇다면은 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버스를 탄다고 해도 거리를 두고 그 버스에서 한 56인승 버스에 저희 같은 경우도 20인만 탈 수 있게 조치를 해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아직 불안해서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도 벽을 만들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옛날처럼 잘 될 것인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변화가 상당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전처럼 여행을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비용이 아주 절약된 돈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I don't think so.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비용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왜냐하면은 비행기도 지금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비행기가 300명 태우던 비행기가 100명밖에 못 태우면은 비행기 요금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호텔 비용도 지금 객실이 활용도가 낮으면은요. 아무래도 비용이 올려야지 그 수치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당도 요즘 한인타운 식당들도요. 한 20-30% 올라는 거 아세요? 식당도 올라요. 마켓비도 올라요. 다 오릅니다. 다. 이러면 물가가 다 올라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작년에 얼마에 갔는데 그건 작년은 옛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백신이 나오고 해서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트렌드가 변할지. 그래서 아마도 관광업이라는데 저도 버스를 한 10대를 그냥 세워놓고 있거든요. 아마도 언제 저 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저로서는 상당히 제가 그냥 제 보기는 아주 포지티브하게 살고는 있는데 이 비즈니스 앞날을 보면은 네거티브합니다. 암울하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뛰어들 수도 없고 저희는 어차피 투자한 게 있으니까 빠질 수도 없어요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쉬운 말로 본전만 되면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을까. 옛날처럼 돈을 번다, 수익성을 좋게 남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업이. 미국 이것만은 알고 살자.